자, 우리 연습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사 내용의 틀을 만들고 핵심 요소였던 경기장 이긴 팀, 진 팀, 우수 선수, 점수 이런 것들을 인풋 함수로 입력을 받아서 그게 결과로 잘 출력이 되도록 만드는 코드를 짜는 것이 연습 문제로 나갔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으면은 그걸 사용해서 기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lace를 만들어서 경기장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게요. 자, 물론 여기 들어가는 변수는 다른 이름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수를 지정을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문장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차례대로 쭉 받아볼게요. 질문으로 진팀은 어디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수까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들어가는 내용은 다 인풋 함수로 받는 건데요. 여기 앞에 스트링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 생략을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받고 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 건데요.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여기 앞뒤에 자, 이렇게 선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 제가 이걸 한 줄을 바꿔서 프린트를 할 거라서 뉴라인을 뜻하는 자, 이 원표시랑 n을 이 안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킬 거예요. 자, 이 뜻은요, 이렇게 줄을 쭉 입력을 하고 한 줄을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컴마를 해야지 다른 문장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줄에서 오늘 플레이스에서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랬으니 여기 뒤에다가 또 뉴라인으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너. 위너와 루저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뉴라인 하나 만들어주고 이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너가 루저를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한 줄을 바꿔준 다음에 자, 마지막 문장은 이거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마지막이니까 이게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구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양쪽에 따옴표가 들어있는 거는 다 글자들이고요. 자, 변수는 따옴표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변수들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실행을 시켜서 자,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놨던 내용들이 있죠. 자, 뭐 서울, LG 트윈스 대 자이언츠. 그 다음에 우수 선수는 박용택 12대 11. 뭐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쭉 스코어까지 입력을 해주면 자, 이걸 가지고 자,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여기서 입력한 이 코드들은 완벽한 정답이 이거 하나다 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입력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자, 가장 뭐 편리한 방법, 가장 나에게 맞는 방법에 따라서 코드를 입력을 하면 그게 다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입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면은 코드를 제대로 입력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걸 프린트를 한 줄 한 줄 다 입력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면 그 코드도 작성이 제대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문자열 포맷 함수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포맷 함수 같은 경우는 문자 내에 있는 값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 문자열 내에 특정한 값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포맷 함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뒤가 이게 지금 자, 포맷이 두 개면은 얘도 두 개로 보통 입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얘 문자열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맷 명세자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뒤에 있는 어떤 매개 변수를 숫자나 문자형으로 넣어놓고 이 앞에 있는 값과 치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로 앞에 따옴표를 쳐서 이 형태를 입력을 해놓고 요 뒤에 따로 빼낸 값을 여기 자리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세요 라고 자, 이렇게 명령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형태가 퍼센티지라는 요 표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형태가 숫자 또는 문자형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걸 사용해서 내가 자릿수 또는 문자열, 숫자형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문자를 다르게 넣어주면은 그 값에 맞게 뒤에 있는 값을 치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넣을 건데 이제 같은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뭐 복사해서 그냥 사용을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값은 계속 달라져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뒤로 빼주면은 매개 변수만 계속 변형을 해줘서 이 다른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열의 일반적인 서식은 이렇게 퍼센티지 넣고 플래그라고 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뭐 정렬이나 서식 등의 옵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자, width, 그러니까 넓이랑 자, 정밀도 그리고 데이터 타입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뭐냐면 먼저 너비 같은 경우는 요 자릿수가 총 몇 개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서 퍼센티지 6.2f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퍼센티지는 문자열 서식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뒤에 보이는 이제 6은 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자, 너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2는 정밀도, 즉 소수점 자리가 몇 자리까지 포함이 되는지를 의미를 하고요. F는 데이터 타입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지정해 주는 게 여기 알파벳 부분이고 소수점 자리를 지정하는 거는 여기 뒤에 있는 파란색 글씨 위치하는 곳이고 이거는 점이라고 요 표기를 해준 다음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앞에 오는 그럼 6은 뭐냐? 자, 얘는 자릿수랑 같은 말인데요. 너비라는 게 결국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게 지정을 해줄 것이냐. 자, 그 크기를 몇 개로 설정을 할 것이냐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점을 포함해서 6자리를 데이터에다가 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이 6이 넘어가는 6자리가 넘어가는 숫자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2324.1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점까지 포함하면 얘가 7자리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를 자르고 표현하느냐 아니고요. 전부 다 포함을 해줘요. 6자리라고는 했지만 얘가 7개 숫자가 들어있으면은 그냥 다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보다 적은 숫자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0.039다. 그러면 얘 지금 소수점 자리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숫자가 약간 변형이 되는데 얘가 6자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빈칸을 더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적은 경우는 6개로 맞춰서 이렇게 앞에 칸을 띄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같은 경우는 자, 얘가 두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소수점 뒤에 있는 것들을 반올림해서 다 잘라줘요. 그래서 여기 7, 8, 9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요 형식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자, 6자리로 들어가되 뒤에 있는 거는 두 자리만 넣기로 했으니까 얘를 반올림해서 7, 9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0.039도 6자리를 맞춰줬는데 뒤에 있는 소수점 자리가 반올림해서 표현하니까 0, 4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문자열 포맷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F라고 사용이 된 게 십진수 형식의 실수였는데 이 알파벳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D라고 쓰게 되면은 얘는 뭐 십진수의 정수, O라고 쓰게 되면 팔진수 정수, U는 부호 없는 십진수 정수, x는 부호 없는 십육진수 정수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예시로 자 이렇게 실수형으로 된 거, 그리고 문자열로 된 거, 자 정수형으로 된 거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린트를 입력을 해주고요. 따옴표를 칠 겁니다. 자, 문자열 서식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따옴표를 쳐주고 안에다가 6.2f라는 자, 문자열 서식 이용했던 거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자,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2347.17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일단 두 자릿수고 소수점 밑에가 두 자릿수고 그 다음에 전체는 자, 7자리지만 자, 6이라고 설정했지만 7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넣고요. 이번엔 뒤에 소수점을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176으로 세 자릿수로 늘어났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반올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두 자릿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176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18이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소수점 두 자리로 변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걸 변형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10자릿수로 놓고 소수점을 1로 놓고 계속 이제 플롯형으로 실수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너비를 의미를 했고요. 자, 1이라는 건 소수점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면 앞에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총 10자리로 요 데이터 자리를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소수점은 첫째 자리까지만 제가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 얘를 반올림해서 자, 2라는 숫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예시로 자, 문자랑 숫자 이렇게 두 개를 변수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변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프린트 이름은 이라고 놓고 자, 문자열이니까 s를 쓸 거예요. 자, s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치환할 내용을 name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름은 킴이다 라고 해서 이 s라고 했던 부분이 뒤에 있는 값이랑 치환이 돼서 나오게 돼요. 이름은 킴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나이인 age가 20이에요. 정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이는 percentage d 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age.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값이 이 앞에 있는 변수형으로 사용이 돼서 나이는 2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이는 뭐 3D다 막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퍼센티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나이는 20인데 여기 앞에 자리가 세 자릿수니까 하나가 한 칸이 띄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프린트 3f다 이런 식으로도 입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퍼센티지 age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소수점 자리가 세 자릿수로 지정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맞춰서 000이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어떤 값까지 사용하고 싶느냐를 여기서 정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변수를 한꺼번에 치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해요. 이름은 percentage s이다. 나이는 percentage d이다.
그리고 뒤에 값을 동시에 치환을 해주려면은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네임하고 에이지 두 개를 차례대로 사용을 하겠어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네임은 첫 번째 거에 치환이 되고, 자, 에이지는 두 번째 거에 치환이 됩니다. 혹시 이거를 입력을 하다가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은 요거는 차례대로 넣어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또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S0에다가는 문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숫자형을 넣고, 얘는 숫자형을 넣어줘야 되는데 문자형을 넣었죠. 자,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변수를 사용해서 치환을 했는데 문자를 바로 넣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는 뭐 퍼센티지를 s를 먹는다 라고 해놓고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글자로 바로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음식 을이니까 그냥 을로 바꿔줄게요. 을 먹는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자, 나는 퍼센티지 10s를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고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10이 with 넓이였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나는 이걸 먹는데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반대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면 뒤에 부분을 공백을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지금 첫 번째 게 지금 연습 문제 1 해가지고 자, 이걸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a, b가 있는데 a에는 문자인 사과, b에는 문자인 바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나는 사과와 바나나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자, 이 변수 a, b를 사용해서 치환할 수 있도록 문자열 포맷을 사용하여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게 문제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변수 설정 없이 자, 숫자 10, 20, 30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포맷을 쓰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10 플러스 20은 30이라고 출력해주는 이 문자열 포맷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는 문자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a, b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넣어주면 되고, 자, 얘는 숫자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숫자형에 맞는 얘는 지금 정수형이니까 퍼센티지 %d를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걸 사용해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것도 잠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 답변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요. 프린트 나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퍼센티지 %s와 퍼센티지 %s를 좋아한다. 근데 자, 여기 들어가는 값이 제가 a랑 b를 사용해서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변수를 먼저 지정해 주면 되겠죠. 사과, b는 바나나. 자, 지정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제대로 나오게 되겠죠. 나는 사과와 바나나를 좋아한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10, 20, 30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제가 퍼센티지 %d를 사용하라고 팁을 줬죠. 그래서 퍼센티지 %d 플러스 퍼센티지 %d 쉬워요. 이 형식을 맞춰주면 돼요. 퍼센티지 %d 자,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자, 숫자 3개를 차례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10, 20, 30 이렇게 넣어줘서 얘는 변수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는 이번에는 서울의 미도는 37.53606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문자인 서울은 퍼센티지 %es를 사용하고 숫자인 37.5306은 퍼센티지 %4f를 사용해서 문자열 포맷을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배웠기 때문에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여러분이 자, 알아서 작성을 해서 제출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